60대가 불안한 진짜 이유.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으로 읽는 인생 후반의 불안과 평온. 왜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나요? 가벼운 설렘?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무언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도 왠지 괜찮았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앞이 훤히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내일이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가진 것이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자녀들 다 키워냈는데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일에서 손을 떼었는데 오히려 더 조급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뤄냈는데 왜 마음은 더 불편해진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해결책을 먼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왜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불안의 본질.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먼저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불안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200년 전에 아주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인간의 삶을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구하는 존재다.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충족되면 곧 공허해진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말입니다. 욕망이라는 끝없는 사이클. 예를 들어볼게요.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 집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야근도 하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집이 생겼습니다. 처음 열쇠를 받던 날의 그 느낌. 기억하시나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갔나요? 한 달? 두 달? 아니면 그보다 더 짧았나요? 어느 순간 집은 그냥 집이 됩니다. 아무 감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곧 다른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겁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게 고통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곧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새로운 욕망을 부릅니다. 이 사이클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집 다음엔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 다음엔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동네 다음엔 더 많은 노후 자금, 더 많은 자금 다음엔 건강, 건강 다음엔 자녀 걱정, 자녀 걱정 다음엔 손자 걱정.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 그렇다고 말한 겁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둡게 느껴집니다. 무슨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게 삶의 구조다. 그러니까 힘든 게 당연하다. 힘든 게 정상이다. 당신이 지금 힘든 건 당신이 잘못 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인간이라면 다 그렇다고. 그게 삶의 기본값이라고. 시니어의 현실 60대 불안이 더 커지는 이유.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인간이 원래 불안하다면 왜 60대 이후에는 그 불안이 특히 더 커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도 불안했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지금은 왜 더 버티기가 힘든 걸까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의 불안과 지금의 불안은 방향이 다릅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앞을 향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일이 잘 될까? 결혼은 잘할 수 있을까? 앞에 있는 무언가를 향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불안은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압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이 몸이 언제까지 버텨줄까? 남은 시간 안에 뭔가 더 해야 하는데? 젊을 때는 시간이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이 방향의 변화가 불안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앞을 향한 불안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뒤를 향한 불안은 쫓기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요즘 자꾸 서두르게 된다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급하다고. 그게 바로 이 감각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일할 때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사장님, 선생님, 원장님. 그 이름 뒤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기 삶이 있고 내가 끼어들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나라는 존재를 의미 있게 느끼려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이 들어옵니다. 이 공허함을 불안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내가 점점 쓸모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역할의 공백이 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세 번째,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당연했습니다. 아파도 자고 나면 나았습니다. 몸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당연하지 않아집니다. 어깨가 아픈 게 낫지 않습니다. 계단이 예전보다 힘듭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어딘가 항상 한두 군데가 불편합니다. 병원 가면 의사가 말합니다. 나이 드시면 다 이렇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나이 드는 게 이런 건가? 앞으로 더 나빠지겠지? 이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은 다른 불안과 다릅니다. 건강은 내가 노력해서 완전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한 불안이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의 돈 걱정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벌지? 그런데 60대 이후의 돈 걱정은 이겁니다. 언제까지 버티지?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불안입니다. 어떻게 벌지는 내가 뭔가를 하면 달라집니다. 열심히 하면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티지는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지를 모릅니다. 내 몸이 언제 크게 아플지를 모릅니다. 이 돈이 10년 뒤에도 충분할지를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다른 종류입니다. 젊을 때의 불확실성은 내가 채울 수 있는 빈칸이었습니다. 지금의 불확실성은 내가 채울 수 없는 빈칸입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동료들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친구들은 멀리 살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는 있지만 할 말이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괜히 부담 줄까봐 망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쉬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불안으로 변합니다. 나는 괜찮은 건지,
아프면 누가 있어줄지, 내가 사라지면 누가 기억해줄지. 이런 생각들이 조용한 밤에 찾아옵니다. 잘못된 해결 방법,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자, 이제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 이게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결이 아닌 것들. 착각 1돈이 더 많으면 불안이 사라진다.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에 1억만 더 있으면 괜찮겠다. 노후 자금만 충분하면 걱정 없겠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압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합니다. 1억이 생기면 2억이 없는 게 불안해집니다. 2억이 생기면 3억이 없는 게 불안해집니다. 기준이 같이 올라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옮겨가는 거라고. 목표를 이루는 순간 다음 목표가 생긴다고. 돈이 해결해 주는 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 문제, 최소한의 안전. 그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안의 뿌리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모은다고 근본적인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60대가 돼서야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착각 이 문제가 없어지면 괜찮아진다. 이것도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무릎이 나으면 괜찮겠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되면 편해지겠다. 아직 남은 대출만 갚으면 홀가분해지겠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무릎이 나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이번엔 손자 걱정이 시작됩니다. 대출을 갚으면 이번엔 다른 지출이 생깁니다. 삶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구조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와 함께 사는 법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는 생각은 끝이 없는 대기줄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이것 다음엔 저것이 있습니다. 착각 3 바쁘게 지내면 괜찮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각종 모임을 만들고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계속 무언가로 일정을 채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활동적으로 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불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 밤이 되면 그 불안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피한 게 아니라 잠시 숨겨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소음 속으로 도망친다고. 하지만 그 도망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착각 4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긍정의 힘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잘 된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물론 생각의 방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그냥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이유가 있어서 생깁니다. 그 이유를 보지 않고 괜찮다고만 하면 불안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크게 올라옵니다. 불안을 이기는 것보다 불안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방향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아주 깊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불안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라고. 그게 삶의 구조라고. 그러니까 불안 자체를 없애려는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싸움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불안을 없애려 할 때는 불안이 적이 됩니다. 불안이 느껴질 때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괜찮아야 하는데 또 불안하다.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스스로를 탁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을 이해하려 할 때는 불안이 신호가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 부분이 내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불안이 정보가 됩니다. 적이 아니라 메시지가 됩니다. 욕망의 기준을 바꾸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핵심 중 하나는 이겁니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면 고통이 줄어든다. 욕망의 크기를 줄인다는 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엔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이 기준은 외부에서 왔습니다. 사회가 만든 기준, 남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살면 항상 비교하게 됩니다. 남보다 집이 작으면 불안하고, 남보다 노후 자금이 적으면 초라하고, 남보다 자녀가 덜 성공했으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안으로 가져오면 달라집니다. 나에게 충분한가? 나의 몸이 오늘 하루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느꼈는가? 이 기준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할 때 비로소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삶의 중심을 안으로 이동시키기.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만 행복은 항상 자신 안에 있다. 이 말도 들으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를 봐왔습니다. 남의 시선, 사회의 기준, 숫자로 표현되는 성공. 이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고 나서 달려온 곳에 도착해보니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이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이 불안은 사실 중요한 신호입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보라는 신호. 이제 외부가 아닌 내부를 볼 때가 됐다는 신호. 이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것은 전환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철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비교를 줄이는 연습. 비교는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학교 때부터, 회사 때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러니까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건 무리입니다. 대신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덜 아팠는가? 어제보다 오늘 한 번이라도 기분이 좋았는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편안했는가? 이렇게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남의 노후 자금과 내 노후 자금을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건강 상태와 내 건강 상태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은 다릅니다. 비교는 항상 부분만 보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비교의 대상을 남이 아닌 어제의 나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하루 루틴 하나 만들기. 불안은 불확실함에서 옵니다.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 막막함이 불안이 됩니다. 이걸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루틴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 산책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 한 가지 떠올리기. 크고 대단한 루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무언가 하나. 이게 생기는 순간 하루에 작은 닻이 생깁니다. 흔들려도 너무 멀리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닻. 불안이 찾아와도 나는 오늘 이건 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세 번째, 관계를 정리하고 깊게 하기.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억지로 모임을 만들거나 어색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진짜 편한 사람 한두 명에게 집중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짧은 메시지 하나도 충분합니다. 잘 지내지? 생각이 나서. 가족에게 먼저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부탁이나 걱정보다는 오늘 내 생각이 났어라는 말 한마디. 이렇게 작은 연결들이 쌓이면
혼자라는 느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네 번째, 몸에게 말 걸기. 건강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내 몸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몸이 60년 넘게 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몸에게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픈 곳이 있나 살피세요.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잠깐 있어 보세요. 억지로 좋아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주는 겁니다. 오늘 힘들었지?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대하기 시작할 때 건강에 대한 불안이 조금 다른 모양이 됩니다. 싸움에서 돌봄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하루 안에 작은 기쁨 찾기.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큰 행복보다 작은 기쁨들이 쌓일 때 더 안정된다고.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행을 가야만, 특별한 날이어야만, 무언가 이뤄야만 기쁜 게 아닙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나요? 오늘 바람이 시원했나요? 오늘 TV에서 재미있는 것을 봤나요? 오늘 누군가와 짧은 눈인사를 나눴나요?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알아채세요. 아, 오늘 이게 좋았다. 이 연습이 쌓이면 하루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불안 옆에 기쁨도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것들. 왜 60대 이후에 불안이 더 커지는지,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는지, 이걸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맞아, 나도 그랬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게 다 내 이야기구나 싶으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불안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실 겁니다. 인간이라면 다 느끼는 것, 60대라면 더 선명하게 느끼는 것, 그게 당신이 잘못 살아온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지혜는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세요. 불안을 보면서도 오늘 하루를 사세요. 불안이 있어도 따뜻한 밥을 드세요. 불안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세요. 그게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천천히 가세요.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가실 문장 3가지입니다. 하나, 불안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이며 60대의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둘,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불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찾는 것이 진짜 해결입니다. 셋, 삶의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기세요. 남과의 비교 대신 어제의 나 큰 행복 대신 오늘의 작은 기쁨을 알아채는 연습이 시작입니다.